이구 잘한다 잘해. 니는 이 화창한 봄날에 만날 사람도 없나? 아이고 내가 만날 사람이 어딨노 참나. 아이고 내가 복장이 터진다 복장이 터져. 대체 언제 장가 가노? 아이, 으이구 엄마 줘. 저는 42살 노총각입니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결혼만큼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좀 더 먹어봐요. 고맙습니다. 밥을 참 복스럽게 먹네요. 고맙습니다. 혹시 결혼했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 소개해줬으면 하는데. 진짜요? 꼭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그럼 연락처 줘. 내가 약속 잡으면 연락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밥만 잘 먹어도 소개팅을 받네. 그러네. 약속 시간 다 됐는데. 많이 기다렸어요? 사장님. 놀랬죠? 내가 사실 돌싱인데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돌싱이라서 좀 그런가? 아닙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한번 갔다 온 게 무슨 대수라고. 그럼 우리 사귈래요? 예? 진도가 저는-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왜 내가 별로예요? 아닙니다. 진짜 아름다우세요. 그럼 우리 사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됐고 노총각이었던 저는 그녀와 결혼까지 꿈꿨습니다. 엄마, 내 결혼 자금으로 얼마나 있노? 결혼 자금 8천만 원. 갑자기 그건 왜? 사실은 내가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누군데? 얼른 데리고 온나? 근데 결혼을 한 번 했던 사람이다. 돌씨? 괜찮다. 요새 다들 그렇더라. 네 나이가 몇인데? 그래. 언제 데리고 올래? 조만간 데리고 올게요. 엄마, 근데 내 결혼 자금 좀 빌려주면 안 되나? 그건 왜? 그 사람이 식당 하는데 요즘 장사가 안 돼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네. 결혼 전에 돈을 빌려달라고? 꽃뱀 아이가? 아니다. 그 강할리에 유명한 국밥집 있다 아이가. 그 사장이다. 거기는 제법 크던데. 그래. 그럼 결혼도 할 거니까 빌려주라. 야, 역시 우리 엄마 최고. 자기야, 돈 받았나? 자기야. 고맙다. 아니다, 괜찮다. 그리고 엄마가 인사하러 언제 올 거냐고 물어보던데 언제가 좋겠노? 인사는 조금 천천히 하면 안 되겠나? 왜? 아니, 요새 가게도 좀 힘들고 하니까 좀 정리되고 나면 마음 편안하게 그때 인사드리자. 그래 알겠다.
뭐 자기 마음이 그렇다면 그러자. 어. 집에 누구 왔는 것 같다. 잠깐만. 민아. 네 앞으로 무슨 등기가 왔다? 이게 뭐지? 상간자녀 소송 위자료 청구. 아니 내가 무슨 날벼락입니다. 이게 뭐지? 수진이가 유부녀라고? 유부녀요? 오. 여보세요. 수진아, 네 유부녀가 이 뭐 상간자 소송 무슨 소리가 왔는데 네가 유부녀라고 적혀?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진아. 수진아. 이거 이 등신아. 돌싱인 줄 알았던 그녀는 알고 보니 5살 딸을 둔 유부녀였습니다. 안 되겠다. 니도 소송해라. 소송? 그래. 결혼도 약속하고 돈도 빌려줬다 아이가. 그럼 혼인 빈자 뭐 그런 소송 있잖아. 혼인 빙자 사기죄. 네, 자 저희가 재구성한 드라마이긴 하지만 실제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무장님. 그렇습니다. 정리를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6-1번입니다. 40대 노총각 현진 씨의 사연인데요. 결혼이 급하던 현진 씨는 가게를 운영하던 수진 씨의 대시로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고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수진 씨의 부탁을 듣고 그녀를 위해서 8천만 원 대출까지 해줬는데 예.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상간자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돌아온 싱글이라고 해서 사귀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유부녀였던 거죠. 예. 너무 억울한 나머지 혼인빙자 간음 소송과 위자료 소송까지 하고 싶다는 게 현진 씨의 생각입니다. 일단 현진 씨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그 조그만 마음도 싹 가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진 씨가 상간자 소송을 먼저 당했어요. 본인이 불륜자 대상인지 모르고 이제 당한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이 경우에도 상간자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상간자로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행이긴 한데 왜 그런지 좀 알고 싶네요. 예, 다행이죠. 우리 현진 씨는 수진 씨가 유부녀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아가씨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애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불법 행위를 한 건 아니라서 상간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상간자 소송을 당했다 하더라도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일단 위자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안 줘도 된다니까 안심은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게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상간자 소송이라는 게 가정을 깨트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네. 그런데 연애는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현진 씨는 연애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고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상간 행위랑 연애를 가르는 거는 상대방이 기혼인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여부입니다. 우리 현진 씨처럼 모르고 한 거는 고의도 과실도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게 나는 상대방의 기혼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저희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증거를 모아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진 씨처럼 청구를 당했다면 스스로 기혼자인 것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간자 소송의 원고는 우리 수진 씨의 남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고 쪽에서 입증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현진 씨도 입증 책임에만 기대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억울함을 항변하셔야 합니다. 이게 상대방이 유부녀인지 몰랐다라는 증거. 야, 이런 증거는 제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이 실무상 가장 중요하고 또 답답한 부분입니다. 예. 사연과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기대했다는 어머니의 진술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와 카카오톡을 내밀면서 재판부에게 본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수진 씨가 유부녀이기는 하지만요, 가정이 이미 깨진 상태고 실제로는 두 사람 사이가 이혼 도장만 안 찍었지 뭐 남남이나 다를 바 없다 하는 요즘에 그 말로 조론이라고 하잖아요. 조론 정도의 관계라면은 이럴 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까? 이 경우에는 위자료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간행위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게 아니라 조론으로 인해서 이미 파탄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간자 소송은 다행히 현진 씨가 큰 피해 없이 승소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중요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현진 씨가 수진 씨에게 결혼 자금으로 모아뒀던 돈 8천만 원을 빌려줬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 사건이 있었는데 대여금과 증여금에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네. 요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대여금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이 8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넘어간 시기랑 정황을 보면 대여금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그럼 또 대여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려면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문서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채무자가 돈을 빌려주면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말한 대화 내용 또는 빌려주는 쪽에서는 이거 빌려주는 돈이니까 언제까지 꼭 갚아라 라고 말한 내용 등이 SNS 기록이나 녹음 등이 되어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사귀는 사이에서는 금방 같은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증거가 없다, 결정적인,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 남녀 사이에 증거가 있는 경우가 더 드문 경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은 두 사람의 관계나 주변 정황을 잘 설명을 하면서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결국 증명을 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나중에 돈을 받기 위해서 뭐라도 증거를 받아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빌려준 돈이라도 받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이고, 노총각 현진 씨가 참 잘못된 만남으로 마음 다치고 돈까지 잃을 뻔했는데 돈을 돌려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의 그 핵심이었던 혼인 빙자 간음죄. 어머니인 이 여사께서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가능할까요? 예, 우리 어머니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혼인빙자 간음죄는 폐지가 된 범죄입니다. 오, 이게 야, 이거 폐지가 저한- 됐다고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걸 왜 폐지를 근데 사실 뭐 혼인빙자 간음죄가 폐지가 됐다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있어야겠지요. 우리 현진 씨 같은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 행위에 의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이게 어떤 건가요? 예,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두고 있는데요. 이 권리에 기초해서 네.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서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해서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아서 내가 결정하는데 방해가 됐으니까 내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유부녀인 걸 알았으면 네, 그런 결정을 안 했겠죠. 맞습니다. 어쨌든 현진 씨의 경우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노총각 현진 씨가 반대로 여사장 수진 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신 거죠? 예, 맞습니다. 수진 씨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수진 씨 가게가 자가라면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라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서 미리 집행을 담보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진 씨의 남편이 현진 씨를 상간자라고 억울하게 소문을 내고 다녔다면 명예훼손죄로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주변에 좀 많아가지고 제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인터넷에서도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유부녀 또는 뭐 유부남인지 모르고 사귀었는데 알고 봤더니 유부남, 유부녀더라. 근데 사실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미리 알아봐야 되는데 첫 만남에서 호적 등본을 떼오라고 할 수도 없고 족보를 가져오게. 그게 방법이 없습니까? 어떨까요? 네, 그렇죠. 이 사연을 보니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대사가 떠오르는데요. 저 대사 여자들이 진짜 싫어했던 대사거든요. 사랑이 죄는 아니지만 잘못된 사랑에 빠지면 드라마 속 현진 씨처럼
이런 상간자 소송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돌직구가 정답입니다. 현진 씨의 경우 수진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호적 관계는 정리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잘못하다가는 흔히 얘기하는 참 사랑에 속고 돈에 속고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